예, 안녕하십니까. 삼정 KPMG 대북 비즈니스 센터 지원센터에서 이 북한 비즈니스 진출 전략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획 총괄하신 이 김광석 전무이사님하고 조진희 수석 연구원님을 모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김광석 전무이사님은 이 전문이 이제 M&A인데요. 남북한 경제 협력이나 비즈니스도 M&A 관점에서 볼 수 있나요? 통일이라든가 그것도 이제 M&A 일종의 M&A가 될 수 있습니까? M&A 관점에서 현재로서는 사실은 이제 북한을 바라보기엔 쉽지 않을 걸로 예. 보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대해서 M&A 관련 기업이나 그런 대상 자체에 대한 부분이 좀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저희가 볼 때는 M&A 관점에서 많이 본다면 저희가 M&A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제 조인 벤처를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북한과 어떤 아니면 같이 하는 어떤 다자 간의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다자 간의 어떤 조인 벤처, 북한을 포함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합영 기업을 같이 만들거나 아니면 합작 기업을 같이 만들거나 하는 형식의 진출 관점에서는 M&A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 질문의 의도는 이제 사실은 이제 남한과 북한이 그러니까 남한이 어떻게 보면 북한을 M&A 형식으로 흡수하는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지금 그런 관점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 책을 준비하는데 2년이 걸렸는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때 이제 남북 관계가 나쁘고 또 이제 또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전쟁을 하느냐 마느냐 물론 이제 전쟁의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닌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준비하신 게 그냥 해악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한창 책을 준비하던 시절에는 이렇게 미사일도 날아다니고 대북 관계가 그렇게 녹록치 않았던 시절이긴 하지만 저희가 준비하려는 취지는 이렇습니다. 언젠가는 어떻게 보면 통일을 떠나서 결국은 경제 협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거고 그렇게 문이 열린 다음에 저희 기업들이 만약에 준비를 시작을 한다고 하면 결국 너무 늦을 것이고 그러면 그 과실을 결국 우리 기업들이 가져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저희가 컨설팅 회사로서 좀 미리 준비하는 게 우리 기업들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게 사실은 맞다라고 봤고요.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저는 북한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산업 전문가로서 북한을 바라본 부분이고요. 저희가 우리 기업을 위해서 좀 한 2년 정도 먼저 공부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나온 One of its kind인가요? 아니면은 여기 나온 다른 데 다 있고 흩어져 있지만 한 군데 모아놓습니까? 아니면 뭔가 이 차별성이 뭡니까? 네, 저희가 이 책 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책이 대부분의 지금 여태까지 나왔던 책들과 좀 다른 차별점이라고 한다면은 현재 지금 알고 있는 그리고 가장 업데이트되어 있는 내용들을 저희가 충실히 담았다라는 게 천황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과 함께 우리 기업들이 향후 가야 할 어떤 진출 방안에 대한 어떤 전략 부분을 산업 전문가로서의 뷰를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제시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다른 책들과는 좀 차별화되는 좀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어떻게 보면 그래도 말씀하신 그런 장점 때문에 북한에 하고 이제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모든 기업들이 책을 사볼 것 같은데요. 근데 일반 독자들은 안 볼 수도 있는데 일반 독자들도 알아야 될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가 일반 독자들도 이 책을 어떻게 보면 관심 갖고 보신다면 저희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겁니다. 북한을 하나의 투자처로 좀 봐달라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아시는 것처럼 우리 경제가 어떻게 보면 저성장의 어떤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지금 볼 수 있는 관점에서는 그럼 과연 이걸 이제 브레이크스루를 할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투자처가 어디냐라는 측면에서 이 책을 보고 이 책에서 결국 북한의 어떤 잠재력, 기회, 리스크를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한번 충분히 음미해 볼 만한 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한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을 합치면은 남북 모두 이제 민족이 상생히 잘 살 수 있다. 이 말을 사실은 이 북한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한다는 말도 얼핏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으니까 남한이 너네들이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기술이 있으면 얼마나 있길래 그러느냐 그렇다는 얘기 그런 말이 실제로 있습니까? 들어보신 적 있나요? 조진희 박사님. 북한에서요? 북한에서 그런 식으로 반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 굉장히 이상적인 솔루션인데 그 북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기분 나쁜. 네, 그런 관점은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남북 경협을 대했던 관점인데요. 그 관점이 분명히 저렴한 노동력이 장점인 건 사실인데 그 장점을 넘어서는 다른 대안을 이제 찾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북한에서는 지금 그렇게 저렴한 노동력으로만 그 북한의 대상으로서 보는 거를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이 분명 존재하는 것 같고요. 예. 근데 실제는 뭐 임금이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금 저렴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게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묶여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남북 경협을 시작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개방이 되면은 그 임금은 금방 상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뛰어넘는 대안을 저희로서 이제 찾아야 되는 시점인 것 같고요. 그것을 또 북한에 안겨줘야지 북한에서도 우리의 투자를 웰컴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달 27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북한 지도자 김정은에게 그 USB를 줬는데요. 이 책의 내용하고도 많이 겹칠 것 같은데 그 어떤 내용이 담겼다고 추측하십니까? 뭐 글쎄요, 뭐 저희가 전체를 알 수는 없겠지만 뭐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안에는 그 한반도 신경제 지도 부상 내용이 뭐 충분히 담겨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핵심 내용이 결국은 이제 북한과의 뭐 동해축, H라인 지금 부상에 관련해서 뭐 동해축을 에너지 벨트로 개발을 하고 서해축을 물류 산업 벨트로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관광 벨트로 해서 이제 DMZ 그쪽을 개발하겠다는 기본 구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관련해서 이런 우리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구상이 북한에 어떠한 메리트를 줄 수 있는지 그런 관점에서 아마도 그런 USB 내용이 구성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좀 해봅니다. 네. 그 USB에 담긴 문헌을 갖다가 어디서 작업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런 정보 없나요? 통일부 주관부처가 통일부이기 때문에 통일부 통일부. 신경제 지도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네. 담당하지 않았을까요? 네. 또 하나의 쟁점 중에 하나가 이제 북한의 광물 자원이 뭐 몇 천조다. 네. 그게 이게 그 한국 내에서 이제 언론에서 그게 많이 보도가 되니까 그걸 아는 또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그냥 이렇게 어떤 지하 자원 그 통일을 흡수 통일해 가지고 우리 이 지하 자원을 뺏어가려고 그런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실제로 이 광물 자원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믿을 만한 건 추정은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사실은 그 북한 자원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어떤 탐사나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뭐 관련된 데이터들이 충분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뭐 몇천 조다라는 금액을 뭐 이렇게 정말 전문가들도 뭐 광물공사에 계시는 전문가들도 뭐 그 부분은 믿을 수 없다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하시고요. 근데 그거보다는 저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광종들이 저희 북한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장 필요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그래서 뭐 북한 같은 경우에 전 국토의 한 80% 정도에는 지금 뭐 지하 자원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경제적으로 쓸만한 자원이 한 200여 종은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핵심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뭐 광물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마그네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매장량의 한 뭐 3위 정도를 하고 있고, 뭐 텅스텐 같은 경우도 전 세계 4위 규모의 어떤 매장량을 갖고 있고, 그 외에 뭐 아이언, 흑연, 동, 뭐 유연탄, 뭐 다양한 광종들에 대해서 상당히 보유를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 남한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어떤 지하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핵무기하고 ICBM도 만든 북한이 왜 그렇게 광물 자원이 많았으면은 그걸 개발을 안 했는지 좀 의아하게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노천광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채굴할 수 있는 정도의 자원은 많이 지금도 하고 있다라고 저희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어떻게 보면 그 관련해서 그 탐사라고 개발해서 생산할 수 있는 어떤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가 어떻게 보면 전력이 상당히 많이, 전력과 용수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는데요. 전력과 용수의 부족들, 그리고 관련된 중장비, 탐사 장비들, 개발 장비들이 상당히 이제 부족한 현황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저희가 책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뭐 단중 장기로 나눠서 어떤 형식으로 해서
같이 북한 자원을 개발해서 그 부분을 활용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제시를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북한이 그 소위 경제 핵무력 병진 노선 뭐 네. 두고 해가지고 일단 핵을 완성시켰고, 네네. 그런데 이제 경제도 친자본주의적으로 좀 바뀌었습니까 실제로? 지금 보면 뭐 상당한 그런 뭐 저희 언론에도 봐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자본주의화 되고 있다라는 모습을 뭐 많이 보이고 있고요. 지금 뭐 북한에 있는 지금 종합시장 규모만 해도 약 한 400개 정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핸드폰 저희 모바일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벌써 한 500만 대 정도 이상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을 보면 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지금 자본주의화되고 있고 우리가 예전에 상상했던 정도의 북한은 아니고 이미 넘어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자본주의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보인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질문을 이제 조진희 박사님께 여쭤보는데요. 어떤 북한학 내지는 정치학하고 관련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북한은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도입해도 정권이 붕괴하지 않는다는 그런 자신감을 확보했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앉아서 주거나 서서 주거나 마찬가지고 이제 개혁이나 자본주의 수용 안 할 수는 없는데 그러다가 뭐가 잘못되면 이제 정권이 붕괴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자신감을 얻게 된 겁니까?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기존의 김일성이나 김정일하고는 좀 다른 접근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외국 생활 경험도 했고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은둔의 뭐 지도자는 아닌 것 같아서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본인이 직접 체험을 했고 그다음에 김정은 정권 지금 이제 들어선 2012년 이후부터를 좀 보면은 북한의 경제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많이 포착할 수가 있는데요. 김정은 지도자 자체적으로 봤을 때도 북한이 경제 개발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인식의 전환이 이 지금 정권 내에서 이루어져 왔고 그러한 그 추세 안에서 뭐 인민 경제에 신경 쓴다든가 경공업 육성하고 관광 신경 쓰고 이런 부분들에 좀 경제 개발에 대한 인식을 인민들에게 심어주고 지도자로서 부각하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자기의 자신감을 확보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김정은 시대에 이제 뭐 이렇게 도입된 정책들을 보면은 인센티브를 도입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종합시장을 확대한다라든가 시장 자본주의적인 요소들을 많이 부과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베트남이나 중국처럼 공산당의 그런 그 체제 하에서도 경제 개발을 할 수 있다 이런 벤치마킹 사례로서 볼 수 있다라고 인식하면서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2010년 오사 조치 이후에 좀 이렇게 남북 기업 이제 그 협력이 좀 끊겼는데요. 이게 쉽게 다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때까지 2010년까지 우리 기업들이 그 이룩한 성과하고 교훈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우선 지금까지 경제 협력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어쨌든 우리 기업들이 경험을 했던 것들은 굉장히 소중한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경제 협력을 하면서 아직까지 성공한 사례가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경협은 약간 쓴맛을 봤다라고 또 뭐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북한은 우리와 이렇게 상생과 발전을 함께 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과거의 교훈은 분명히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시작될 경험은 과거의 그런 사례에서 각 부문별로 단계별로 어떠한 리스크가 있을 것인지 그다음에 수익성 관점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깊게 고민한 다음에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하는 측면은 분명히 단기적으로는 활용 가치가 있는데 그 이후를 넘어서 어떤 그런 접근을 해야 될지는 좀 저희 기업들 그리고 저희도 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북한은 이제 주체 사상 내지는 마르크스주의적인 그 경제 이론 그래서 이제 제국주의를 경계하고 그러니까 남북 경험이나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제 한국하고는 이제 굉장히 다른 견해를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그 남북 경협이나 비즈니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북한 당국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이제 언론이나 북한에서 발표한 자료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참고할 수밖에 현재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발표한 내용들인 걸 보면 최근에 상당히 이제 경제 쪽으로 어떻게 뭐 민생 위주로 지금 정책이 많이 가고 있다라고 그런 모습들이 현재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북한의 이제 경제 특구가 5개 중앙정부 차원에 지방정부 최근에 뭐 이번에 평양 인근에 이제 강남개발구까지 하면은 경제개발구가 좀 22개 정도가 이미 지금 설립, 물론 아직 잘 돌아가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지를 갖고 어떻게 보면 외자를 유치를 해서 경제를 개발시키겠다라는 이제 큰 어떤 그런 비전과 의지를 갖고 있는 걸로 읽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뭐 이번에 경협이 지금 잘 진행이 된다면 제일 먼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난번에 남북회담에도 얘기를 했지만 어떤 북한의 인프라 관점에서의 어떤 개발, 그리고 북한과 저희, 그다음에 중국, 러시아를 좀 잇는 그런 연결 작업들, 도로와 철도 연결 작업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좀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남북 북미 회담이 잘 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북한이 네. 뭐 개혁 개발을 하게 되는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이제 중국 기업들하고 막 경쟁을 해야 되는데요. 네. 우리 기업의 그 대중국 기업 이 장점과 단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승산이 있습니까? 이렇게 경쟁해가지고 네. 괜찮습니까? 오히려 중국 기업들을 네. 북한이 뭐 사회주의 혈맹이고 어쩌고 그러니까 더 네. 시비하거나 뭐 그런 게 있다면 중국 기업이 더 유리한 면도 있겠네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책을 준비한 취지도 우리 기업들이 빨리 준비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이 책을 준비한 부분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중국 세상이 되지 않겠냐, 잘못하면 뭐 그런 위기감이 있었고요. 장점이라고 하면 아주 고유의 장점이 저희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같은 민족이고 같은 언어를 쓰고 있고 라는 부분들은 중국의 어떤 거와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장점이 돼서 그 부분이 뭐 그런 한민족으로서의 일을 같이 하기 편하다는 것도 있지만 원가를 좀 낮출 수 있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분명히 거기에 대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일 우려스러운 단점, 저희 약점은 사실은 자본력이라는 점에서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중국을 따라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해외 사업, 예를 들어서 인프라 건설 사업에서도 국내 기업과 중국 기업이 만나면 중국 기업이 많이 취하는 전략이 결국 저희는 도급 방식으로 하려는 그런 의도를 많이 갖고 있는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 투자 개별형 사업을 많이 유치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해주고 반대되는 대가로 다른 걸 받아오는 형식의 뭐 그런 식으로 어떤 어마어마한 이 금융기관의 자본력을 활용한 그런 정책을 많이 펴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 그거에 어떻게 대항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스터디가 저희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기술력에서도 상당 부분 중국이 많이 우리를 쫓아오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희 기업들이 준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진희 박사님께 여쭙는데요. 이 책을 갖다가 이 북한 당국자들 읽으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 남한의 그 KPMG라는 데서 아주 유명한 이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 안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웰컴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이렇게 경제개발구를 많이 개발하고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컨설팅을 해주는 업체가 북한을 소개하는 책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자기네들을 홍보해주는 책자라고도 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북한 담당자도 이 책을 이제 공부해서 본인들이 여기에서 본인들의 니즈를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기업들에게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해라라고 좀 제안을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 책에 보면 이제 인프라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워낙 이제 뭐 도로건 철도건 뭐 이렇게 좀 열악한 상태라서. 근데 그 돈을 그 공사비는 결국 그 대한민국 국민 유권자의 그 세금에서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요. 다른 뭐 있습니까? 결국 세금을 많이 걷는다 그러면은 한국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뭐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단계별로 좀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개발 초기에는 시드머니는 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드머니가 결국 어디서 나올 거냐라고 하면 뭐 이래서 양자간, 저희 남북 간의 양자간 사업은 결국 뭐 남북협력기금을 일부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자간 사업, 예를 들어서 저희가 중국과 러시아와 같이 하는 다자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인접국들의 그 ODA 자금을 저희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저희도 저희 책에서도 기술했듯이 저희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또 돈이 들어간 만큼 또 리스크거든요, 사실은. 예, 거기에 대한 우리 아픈 기억이 있고 하기 때문에 당장은 양자간 사업보다는 어떤 다자간 우리 인접 국가에 같이 하는 사업 구조를 통해서 하는 부분들이 리스크를 낮추지 않겠냐라는 측면을 봤고요. 이거 뭐 중장기적으로 가면은 그 뭐 넘어가면 결국 뭐 이래서 우리 뭐 WB라든지 아니면 AIB라든지 이런 자금들도 양어성 자금들도 저희가 사용할 수 있을 거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민간으로 그 자금이 올 겁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서 그런 자금이 마련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게 궁극적인 어떻게 보면 이 경제협력의 뭐 우리의 어떤 청사진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이 할 수 있는 채택할 수 있는 모델 중에 이제 뭐 남미식으로 이제 그 ISI로 이렇게 그 수입 대체 산업을 하거나 예, 남한식으로 이렇게 수출 주도로 할 수도 있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제 책에 보니까 그 이제 섬유가 참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아동용하고 그런 것 같은데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제4차 산업혁명 어쩌고저쩌고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로봇 자동화를 하게 되고 곧 이게 그 임팩트가 어디 닥칠지 모르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남북이 경제 협력을 함으로써 북한도 이 발전하고 이제 그 한국도 이제 좀 어떤 나름대로 이제 그 한국 내의 경제적인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기회인데요. 근데 이것도 골든 타이밍인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한 20년 후에는 다 로봇이다 하게 돼 있다 그러면은 북한의 뭐 자원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그 소위 말하는 질 좋고 이제 그 저렴한 노동력이라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게 스무드하게 이렇게 넘어갈까요? 그 로봇 자동화하고 이게 제조업의 이제 그 마지막 골든 타임 이게.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는 우리 기업들이 대부분 북한을 통해서 바라본 뷰는 뭐 노동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값싸고 말 통하는 노동력. 다만 아까도 저희 말씀드린 것처럼 그 패러다임은 오래가지 않을 겁니다. 뭐 인건비는 올라가게 마련일 거고 북한이 개발되면 개발될수록 많은 국내외 기업들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메리트 자체는 사라질 것 같고요. 제가 뭐 책에도 그런 내용이 있지만 북한에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래서 뭐 소프트웨어 관련한 인력들이라든가 수준은 거의 우리 남한의 95%까지 이미 올라와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과연 북한에서 그러면 노동력만 따먹는 아니면 지하 자원만 따먹는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 루틴한 개발을 할 거냐 아니면 어떻게 새로운 식의 형식의 개발을 해야 될 거냐 라는 점에서는 사실은 후자의 방식으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은 일단 어떻게 바뀌어야 되나? 일단 이 책을 읽어야 되나? 일단 책을 읽거나 안 읽거나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좀 상당히 많은 관심들을 뭐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컨설팅 회사다 보니까 뭐 상당히 많은 우리 국내 기업들을 많이 만나는 게 저희 일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이런 발간을 하고 이제 말씀을 많이 들어보면 좀 다들 이런 인사이트에 좀 목말라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얘기인즉슨 우리 기업들은 벌써 준비를 시작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우리 기업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준비하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시장이 아직까지는 안 열렸지만 조만간 열릴 것에 대비해서 우리 기업들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그 부분은 여러 가지로 의미합니다. 사실은 뭐 기업 전략에 대한 측면도 있을 거고 재원에 대한 측면도 있을 거고요. 관련된 기술에 대한 준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지금이 타이밍이고 저희가 그래서 이 책을 발간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머니투데이에서 이제 건강 산업이 유명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일단 건강 사업을 같이 해봤기 때문에 이게 제일 쉽게 성과가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그 책에 저희 다룬 산업이 7개 산업을 저희가 다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관광입니다. 관광을 저희가 좀 다뤘었고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자본을 들이지 않고도 초기에 자본을 우리 기업이 어떻게 리스크를 좀 덜 지고 시작할 수 있는 비즈니스다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좀 관광을 넣었고요. 물론 예를 들어서 지금 개성지구라든지 아니면 금강산지구라든지 저희가 했던 비즈니스고 쉽게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북한 역시도 사실은 이제 금강산과 원산을 엮어서, 그러니까 원산, 금강산 특구를 지금 만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향후 저희는 그쪽 방향의 어떤 발전, 그리고 지금 우리 현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H라인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DMZ 쪽의 어떤 관광, 환경 벨트 그쪽의 개발을 통해서 상당한 관광 자원을 이미 가지고 있고 우리가 또 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마지막으로 우리 독자들에게 해주실 말씀을 이제 이 조진희 박사님이 먼저 간단하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김광석 전문위원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선 저희 센터가 2014년도에 이제 설립이 돼서 개성공단 감사라든가 그다음에 남북협력기금 감사, 그다음에 이제 북한 뭐 통일 관련 NGO 단체 임의 감사 이런 업무들을 이제 수행을 해 왔었는데요. 그런 업무를 진행을 하다가 개성공단 이외를 넘어서 우리 기업들이 어떤 것들을 북한에서 어떤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런 비즈니스가 뭐가 있을지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취지에서 시작된 게 이번에 이제 발간했던 북한 비즈니스 진출 전략이 있거든요. 이 책을 통해서 아직까지는 북한에서 비즈니스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잘 모르는데 그런 기업들에게 저희가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이 책을 좀 만들었고요. 기업들이 많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광석 전문위원. 그러니까 저희 성장 KPMG 대북 비즈니스 지원 센터는 목표는 국내 기업들이 북한을 진출하는데 저희가 가장 핵심되는 저희가 대북 비즈니스 어드바이저가 되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준비한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이거를 우리 기업들이 좀 딛고 일어서서 결국은 북한을 진출하는 데 있어서 전략을 수립하거나 아니면 투자 기회를 찾거나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저희 조직이 됐으면 합니다. 아 근데 컨설팅료를 많이 받으시나요? 아니면 그러니까 뭐 대기업은 그거를 이제 낼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좀 컨설팅 피를 내기가 좀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저희가 중소기업도 많이 뭐 다른 비즈니스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다 어떻게 보면 마켓 또 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